윤동주의 자화상입니다. 자, 먼저 윤동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윤동주를 보면 윤동주는 일단은 자아성찰의 시인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역사적 자아성찰 또는 시대적 자아성찰을 추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걸 보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면 지식인지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식인지향이라고 하는데 지식인이란 말은 뭐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지식인이 아니라 그 시대 그 사회의 어떤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 지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윤동주 일제강점기에 내가 조선 지식인으로서 조선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면면들을 발견한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야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아 성찰을 통해서 이 윤동주가 하는 바가 뭐냐면 지식인이 참다운 지식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지식인 지향의 시를 쓰는 시인이 이제 광복 이후에 누가 있냐면요 김수영 시인입니다. 김수영 시인은 다 진짜 지식인 지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1980년대에 기형도 시인이에요. 이렇게 두 시인이 대표적이고요. 사실은 이제 뭐 민중시를 썼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런 지식인을 지향하고 있지만 지식인을 지향하면서 자아성찰하는 작가라고 본다면 윤동주, 김수영, 기영도가 하나의 계보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김수영의 풀이라는 시, 폭포 뭐 이런 류의 시들이 다 뭐에 해당되냐면 역사적 자아성찰에 해당이 되고요. 기영도의 거의 모든 시가 다 여기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시대적 자아성찰이고요. 지식인을 지향하고 있던 공통점인데 다만 뭐냐면 윤동주는 지식인이 되고 싶은데 결국 식민지 백성에 머물러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반성을 하게 되고요. 김수영과 기영도는 지식인이 되고 싶은데 일개 소시민으로 전락하니까 생활에 충실한 소시민으로 전락하고 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며 반성을 하게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윤동주의 시에서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천상 이미지와 그 다음에 유동 이미지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천상 이미지 하늘이야. 하늘과 관련된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유동 이미지, 움직이는 거 있죠. 움직이는데 이제 움직이는 이미지들이 많이 나와요. 천상 이미지는 주로 이제 뭐냐면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 윤동주시에서 나타나는 천상 이미지는 이상적 자의 모습을 형상할 때 많이 사용되고요. 그다음 유동 이미지는 보통 이제 뭐냐면 고뇌나 방황을 의미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긍정적 의미로는 자유라는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 의미로는 고뇌나 방황을 의미하는데 이 자아성찰 과정 자체가 일단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내적 갈등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자아성찰 과정을 유동 이미지로 종종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동주의 대표적인 작품이 서시라는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 그 바람이 유동 이미지가 되고요. 그 괴로운 것 과정이 결국 뭐냐면 자아성찰의 과정으로 이해가 되면 되겠습니다. 윤동주는 이 천상 이미지는 이상이라는 말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는데 그게 죽음이라는 의미로 들어가요. 윤동주에게 있어서는 결국 뭐냐면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 이상적 자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윤동주의 시에서의 죽음은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희생이라는 의미의 긍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부분들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윤동주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냐면 윤동주는 이렇게 윤동주의 작품 세계를 픽스시켜 놓고 나면 윤동주 씨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픽스된 작품 세계를 통해서 윤동주의 웬만한 작품들을 다 이해를 하면 웬만하면 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거 천상인 것 같은데 이상인가 보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윤동주 작품 세계를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음번에 또 윤동주 다른 작품을 설명할 때가 되면 또 다른 패턴으로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윤동주 작품 세계를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자화상인데 그럼 결국 이 자화상이란 말을 뭐랑 결부시키면 되겠어? 그쵸? 자아성찰과 결부시키면 됩니다. 결국은 성찰이란 말이 자신을 돌아본다는 얘기고 그냥 돌아본다는 말은 감각적으로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되고 있고요. 이 자화상의 모습은 결국 뭐냐면 자아성찰 과정에서 나에 대해서 느끼는 화자의 감정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 영화배우 박혜수라고 하는 친구의 목소리로 우리 자화상의 그 낭송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상.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거 듣는 동안 선생님은 이제 낭송자의 얼굴을 좀 보고 있었죠. 아, 예. 자, 여기 보시면 웃지 마.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구문을 보면 상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라고 해서 이때 우물은 당연히 뭐가 되냐면 자아성찰, 자신을 바라본 자아성찰의 매개가 되는 거죠. 네, 자아성찰의 자기를 비춰봅니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아성찰의 매개를 활용한 작가가 또 누가 있냐면요, 이상이 있죠. 이상의 거울이라는 시를 보면 그 거울이라고 하는 것도 자아성찰의 매개가 돼요. 윤동주의 그 우물은 자아성찰의 결과 뒤에서 보는 것처럼 긍정적 자의식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상의 거울은요 부정적 자의식이 심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나중에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라고 해서 들여다보는 행위가 결국 이퀄 뭐예요? 이게 성찰이에요, 성찰.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우물이 어디냐면 외딴 우물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외딴 우물이란 말은 결국 뭐냐면 현실과 좀 단절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결국 뭐냐면 자기가 어떤 그 자아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어떤 그 매몰돼서는 자아성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뭐냐면 어느 정도는 뭐냐면 부정적 현실과 단절된 공간 또는 단절된 상황에서만 자아성찰이 가능한 거죠. 이걸 얘기한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물 속에는 하고 시작해가지고 달, 구름, 하늘, 바람, 가을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제 그 우물 속에 비쳐있는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또 뭐냐면 우물이 하늘을 향해 있잖아. 하늘을 향해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냐면 우물 속에 비친 이 풍경은 다 뭐야? 하늘의 풍경이에요. 아름다움이고 하늘입니다. 그럼 하늘이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상 이미지잖아. 그죠? 천상 이미지고요. 이 천상 이미지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상이 되고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자아성찰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뭐 파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시적 호형이죠. 이렇게 맞춤법으로 좀 틀리면 안 되는데 시에서는 허용하니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성찰의 기준 위에 한 사나이가 있죠. 이 사나이가 결국 뭐냐면 화자가 그쵸, 얘라 화자가 자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요청 표현한 걸 우리가 객관화 시켰습니다라고 하더니 화자가 객관화된 대상이라고 보면 되니까 화자가 대상화가 된 거죠. 이해가 됐어요? 예, 이렇게. 근데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엾어집니다. 다시 또 미워집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미워지고 가엾어지고 가엾었다 또 미워지고 미워졌다 다시 또 그리워지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일단 뭐냐면 뭐 여기서는 자기 혐오가 미워지는 이유는 왜냐면 내가 위에 나와 있는 그 풍경이 아름다운 천상 풍경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지는 거죠. 그리고 가엾어지는 것도 다 뭐가 되냐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게 단지 얘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야 그렇다고 해도 계속 미치지 못하는 건 얘가 너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다시 또 미워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과정들이 다 해당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바로 이제 이른바 자아성찰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자아성찰이 결국 뭐냐 복잡한 내적 갈등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아성찰 이퀄 내적 갈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신이 결국 뭐냐 이상적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죠? 자, 이렇게 크게 할 내용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우물 속에는 또 달이 밝고 구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약간 달라졌죠. 약간 달라지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시적 변형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반복과 변형이란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유사구절이나 유사어휘나 유사문장을 반복하는데 똑같이는 반복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반복과 변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서 이게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는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가 나오는데 얘가 문제예요. 얘가 선생님이 해석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해석하는 케이스가 있고 다르게 해석하는 케이스도 있고 이게 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추억처럼 사나이란 말인데 추억이 보통 이제 플러스한 의미를 지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추억처럼 사나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의 또 하나의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시는 지금 1년과 1000년과 끝년 사이가 아니라 2년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2년부터 2, 3년과 끝년 사이에 뭐가 일어나냐면 수미상관의 형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2, 3년과 그 다음에 이 시의 마지막 년이죠. 끝년이 나오는데 이 끝년이 방금처럼 얘기했던 뭐예요? 반복 변형되고 있는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있냐면 수미상관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죠. 선생님이 개념 강의할 때 뭐라고 했냐면 수미상관은 그냥 형태적 안정감, 운율감, 웃기지 말라고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 시에서 나오는 이 작품 속의 상황이요. 시적 상황이나 아니면 화자의 행동이죠. 또는 주인공의 행동이 나올 텐데요. 시적 상황이나 화자의 행동이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는 게 수미상관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게 수미상관처럼 끝나버리게 되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 얘는 뭐냐면 이걸로 자아성찰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뭐예요? 계속 뭐야? 이렇게 해서 뭐야?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지만 또 뭐야? 그 사나이가 미워져 또 돌아가다가 가엾어져서 오고 미워져 돌아가다가 가엾어져서 오고 이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예.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수미상관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자, 결국 뭐냐면 이제 먼저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이 시는요, 결국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연에서 나오는 여기 있는 이 사나이 있잖아요. 이 사나이와 그 다음에 여기서 보여준 이 사나이가 같은 사나이가 아닌 거예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뭐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사나이는 결국은 뭐냐면 시간 1의 사나이라고 놓고 본다면 그쵸? 그러면 여기서 보여주는 이 추억처럼 사나이는 시간 2의 사나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결국 뭐냐. 이 시를 보면 결국은 우물 속에 비친 이 사나이라고 하는 거를 누가요? 화자가 성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화자가 다시 또 뭐냐면 추억처럼 사나이가 되는 거죠. 추억 사나이가 되는 거예요. 사나이가 되고 이걸 또 다시 뭐예요? 또 다른 화자가 아니라 화자가 또 쳐다보게 되는 거죠. 결국 화자는 시간적으로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이게 왜 변한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이때 사나이는 일단은 뭐야? 자아성찰 전이잖아요. 맞습니까? 결국은 뭐냐? 얘는 일단은 성찰 전에 사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뭐냐면은 일단은 성찰한 거죠. 성찰하고 추억 사나이는 일단 성찰을 1차 완료한 사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화자는 뭐냐면 얘가 2차 성찰을 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억처럼 사나이라는 표현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요. 첫째, 이게 추억이란 말이 이제 긍정이잖아요. 결국 뭐냐. 자아성찰의 주체이기도 하고 언제? 과거에는 결국은 뭐야? 자아성찰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뭐냐면 성찰의 대상이기도 한 거죠. 성찰의 대상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건 뭐야? 현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결국 뭐냐? 성찰의 대상이라면 아직도 그거 뭐야? 자아성찰을 했으니까 좀 더 뭐예요? 긍정화되어 있는 존재가 되는데 문제는 아직도 성찰의 대상이라는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억처럼 사나이는 뭐냐면 과거보다는 어느 정도는 긍정화됐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내용이 남아있는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알츠의 일단 이 추억처럼 사나이에 대한 알츠의 해석을 먼저 염두에 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이 추억처럼 사나이라는 표현은 성찰의 주체이자 대상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어나더 다른 선생님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추억처럼 사나이는 앞에 있는 사나이랑 달리 얘가 이상적 자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자아성찰의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얘가 이상적 자아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 내키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예, 내키는 대로 만약에 이 수업을 지금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용으로 듣는 다음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에 따라서 간다라고 판단하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워낙 또 다양한 입장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만약에 이게 또 다른 선생님들이 하는 이걸 이상적 자아로 본다면 이건 수미상관으로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이미 이상적 자아란 말은
결국 뭐가 된 거예요? 이미 이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아 성찰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개선된 자아 정도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뭐야? 성찰의 대상이 되어서 결국 뭐야?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는 자아로 인식하는 게 좋아요. 이제 여기까지가 일단은 우리가 작품 전체로 봤을 때 이 과정들로 판단하는 거죠. 되게 단순하죠. 근데 일단은 뭐냐면 선생님이 또 하나 얘기해 줄 부분이 또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것과 똑같은 제목으로 있는 게 워낙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서정주의 자화상이 있어요. 서정주의 자화상은요, 오히려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진짜 힘들게 살았거든. 그걸 다 시로 표현했어.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삶을 시로서 표현할 뿐이지 후회하지 않아. 뭐 이런 식의 자부심 같은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윤동주의 자화상은 진짜 티끌만한 잘못이라도 나 왜 이렇게 살아?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난 아직 부족해. 좀 더 반성해야 돼.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의 거울도 얘기했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묶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미상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두 가지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물, 아까 이상의 거울과 우물의 차이점을 얘기했는데 이 우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얘 속성상 반드시 뭐냐면 얘는 긍정적인 결과만 도출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지의 상징상. 왜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우물은 아까도 했지만 우물이 비추는 건 뭐만 비춘다고 했어요? 하늘만 비추잖아요. 그냥 천상 이미지를 반영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이 우물이 가지고 있는 게 물이잖아요. 이 물이 무슨 이미지냐면 생성 이미지예요. 소프트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고요. 이 생성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절망보다는 희망을 상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자아성찰은 긍정적인 행위, 의지적인 행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자 여기서의 자아성찰도 마찬가지로 얘가 미워지고 끊임없이 자아성찰을 하는 이유는 얘가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야. 아이고 화자예요. 일단 윤동주 존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가 윤동주가 지향하는 세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적 현실이기 때문에 역시 그 부정적 현실 때가 남아있는 나도 성찰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